미국 주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미국 주식도 3프로TV 미주미와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오늘도 부사장님 카메라를 못 보시네. 아, 오늘요? 네. 아, 오늘은 제가 저기 계속 밑에, 봤거든요. 밑에 날짜를 보고 있습니다. 아, 11월 23일, 26일. 26일입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네. 오늘 의상이 네, 평소와는 좀 다르죠? 좀 다르게 근데 입었습니다. 부사장님 네.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조금 위로. 예. 일어날까요? 살짝만 올라보실래요? 이렇게 살짝만 예. 일어날까요? 예, 이게 저희- 여러분 예. 뭔지 아세요? 미음, 지음, 미음. 네. 저희 첫 번째 네. 굿즈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이제 미국 주식 미치다의 굿즈를 제작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입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걸쳤는데 네. 이게 보니까 디자인이 네. 이거 약간 뭐 오마주한 것 같은데요? 예? 요거 좀 느낌 나죠, 여러분? 약간 디자인 네. 소송 걸리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건 뭐 미음, 네. 지음, 미음이기 때문에 저희 미주미의 약자를 따서 근데 만든 이거 겁니다. 어떻게 예. 내일 그러면 세미나 할 때 오면 이거 예, 입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도 입으시고 네. 우리 또 앵커도 입고 네. 다 아 그럼 오시는 분 모든 분들. 내일 예. 블랙으로 대동단결? 예, 근데 이게 저는 완전 블랙인지 몰랐어요. 완전 블랙이죠. 완전 블랙이더라고요. 저는 색깔 이렇게 약간 남색, 먹색? 예, 남색 약간 아.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예, 블랙이어갖고 조금 맞추면 놀랐습니다. 되죠. 아, 그렇습니다. 해서 예. 제가 내일 입고 여기서 하면 오면 가면 보시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예. 오늘 또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네. 좀 캐주얼하게 시작을 네. 했는데 오늘도 금요일이고요. 네. 어젯밤 시장이 휴장을 했어요. 추수감사절로. 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금요일 시장도 조기 폐장을 하죠. 그래서 네. 오늘은요, 이제 실시간 시장을 안 봐도 되는 날이니까 조금 더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잠시 후에 장 부사장님과 함께는 또 오늘 주제를 정해봤는데 주식 투자 관련해서 성과 관련한 키워드로 다양한 이야기 풀어볼 거고요. 네. 또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 깊게 나눠보고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와도 월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사장님 주제를 먼저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요. 네. 다양한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 네.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네.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뭐 얘기 나오는데 뭐 미주미 게임 얘기도 나오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도 네. 있고 저건 뭐예요? 미음 치은 니은이 아니어서 좋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아, 아이고, 그런 것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저희가 수도 이제 있네요. 방송 용어로는 네네. 적합하지 않아요. 약간 웃는 모양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렇게 눈처럼 네. 미음이 두 개가 있고, 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입 모양 입, 때 이렇게. 지읒을 넣으려고 했더니 네. 너무 좀 이렇게 진짜 캐릭터 같다. 예, 너무 그래서 빼고 옆에 했는데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제작을 그렇게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걸로 막 판매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 네네, 그냥 저희 여러분께. 홍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른 이벤트를 가져갖고 네. 어떻게 드릴까요? 그냥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 티를? 되게 비싼 겁니다 이거 아시죠? 아, 이게 소재가 예. 되게 톡톡하고 예, 좋은 맞습니다. 거긴 한데 그냥 주세요. 시원하게. 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올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보시면 좋은데 네. 올해 장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그쵸. 올해는? 올해 예, 사실 좋았습니다. 약간 예.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일단 제가 캐시우드 누님의 좀 성과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말씀드리면 아 진짜 맨날 장우석은 맨날 캐시우드를 깐다. 싫어한다, 예, 싫어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 그런 차원이 아니고 ETF 운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가면 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캐시우드의 ETF ARKK 진짜 파괴적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ARK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표적 치료를 하고 있는 ARKG가 있고 인터넷 하고 있는 ARKW가 있고요. 자율주행 및 로봇공을 하고 있는 ARKQ가 있고 핀테크가 할 수 있는 ARKF가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ARKQ 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예. 가장 심각한 건 ARKG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유전체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약 30%가 빠져 있는 올해 수익률입니다.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스파이는요. 지금 올해 25.56%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 갖고 네.
상당히 조금 성과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당황스럽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캐시우드의 ETF를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 네. 저는 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약간 보면은 수익률 편승주의가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작년 뭐 재작년 때만 해도 캐시우드가 이끄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를 엄청 환호하고 네. 돈나무 언니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이 3년 또 5년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 네. 자체 단어가 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랜 뒤에 파괴적 혁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이 그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최근에 어떤 이 약간의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라 하시는데요. 어제 마침 인터뷰했어요, 이분이. 어떤 한 내용을 인터뷰였죠?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컸음을 인정한다.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약간의 좀 성과가 못 탔다는 거죠. 네. 그런데 5년 뒤에는요. 투자하고 있는 혁신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큰 승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 5년 안에 4배까지 간다고 봤는데 네. 이 주식이 4배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시 그 한번 꿈과 희망을 심어준 거죠.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 말을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애플이 없는 네. 약간 작은 기업들이 편입이 돼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44개에서 40개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글쎄요 5년 내에 4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당분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4배는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가려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현재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를 이분의 습성이 뭔가 이렇게 주도를 잡아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고집대로 그쵸. 종목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준비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또 하필이면, 예, 하필이면. 최근에 샀던 뭐 준비디오도 그렇고 또 로빈후드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 예. 종목도 하필이면 뭐 저점도 아니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급락할 때 급락할 때 주식을 초기에 매수합니다. 그렇게 예, 매수를 예. 하니까 과연 이게 맞는 운용인가 이런 좀 의구심을 들게 하긴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어. 좀 더 보고 기다려도 예, 되는데. 기다렸다가 사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 분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ETF가 나왔습니다. 어떤 ETF요? 이 ARKK의 반대로 가고 인버스? 있는 인버스. 예, 누가- 인버스 개념에 누가 만들었죠, 보시면 좋을 것 그거는? 같아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네. 이겁니다. 터틀 캐피탈 숏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인데 롱이 아니고 숏입니다. 숏. 네. 네, 반대로 가는 거죠. 해서 이게 11월 9일 날 처음 나왔는데요. SARK입니다. 샥? 앞에 숏. 아, 숏을 친다, 네, 아크를. 숏이다. 그러니까 아크에 한 장을 빼고 S를 넣은 거예요. 그럼 딱 정말 겨냥해서네요. 똑같이 10.6% 플러스 반대로 마이너스. 똑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와. 예. 아 근데 이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나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 이노베이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시간이 더 흘러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롱이 아니고 숏으로 간 거는 이건 정말 단기거든요. 이것도 별로 안 예, 좋은 것 저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솔직히 이 공매도는요,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친 다음에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내 폭등한다는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ARK는 물론 얼마 전에 나온 거지만 지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편안한 투자를 추구한다 그러면 맞지 않는 투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셔야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막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신 것처럼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어갖고 네. 어쨌거나 반대로 가신 분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글쎄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네. 그 이렇게 조롱하듯이 나쁘게 이렇게 인용하고 이용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다 돌아오고. 물론 이제 네. SARK가 이길지 네. ARK 누구도 아무도 모르죠. 네. 누가 일지 모르지만 그 이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치는 거는 굳이. 굉장히 굳이 아예 안 사면 되겠죠. 네. 그냥 내가 관망하거나 옆에서 보면 되지 굳이 반대로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이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캐시우드 편을 봤고요. 다음은요. 네. 짐 크레이머. 네. 예, 짐 크레이머 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짐 크레이머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이 자료는 구할 수가 없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짐 크레이머가 네. 이렇게 보통 이 자기의 매수 추천 내역을 보관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서 장 부사님 다 적으신 거예요? 제가요? 아니죠. 이걸 따라다니는 분이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해갖고 적어온 건데 네. 2021년 1월 4일부터 이분이 추천한 종목과 매도한 종목 보시면 좋은데요. 바이 추천은 2096번 했습니다. 중복 다 친 겁니다. 중복적으로 보면 되고요. 매도 추천은 283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주장한 분이죠. 사라. 네, 사라. 근데 2,000건이면요. 네. 지금 하루에 뭐 한 3건 아니 몇 건입니까? 365로 나눠 볼까요? 한 5건 정도. 37에 21. 네. 한 대여섯 건? 네, 다섯 매일 한 건? 거죠. 매일 한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은 40번. 기록을 뭐죠? 세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을 40번이나 40번을 중복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캐시우드는 자기 고집형, 자기 목표형 있는 철학이 있는 분이고 좋게 말하면 주관이 정말 주관이 뚜렷한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과 아집에 있는 네, 분이고 네. 이 짐 크레이머는 약간 트렌드 위주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얘기하는 분입니다. 네. 해서 완전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본 분은 수익률이 꽝이고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률이. 이분은 뭐 당연히 좋겠죠. 네, 최근에 좋겠죠. 트렌드를 당연히. 따라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의 연예인격이잖아요. 나와서 막 그쵸. 북치고 막 소리 내고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종치고. 예, 종치고. 이분은 어쨌거나 흐름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 거죠. 해서 결과를 봤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략 첫 번째 이분이 얘기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매수하고 매도합니다. 요거 수익률이 16%가 나왔습니다. 오. 물론 좋은 거죠. 네. 단타 쳤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보다 약간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전략 두 번째 매수하는데 이건 5일 동안 보유하고 매도합니다. 이익이 48.2%라고요? 48.2%. 단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거의 S&P 500의 약 2배가량. 이분 작전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분이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네. 이 어떤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급등합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그 유지가 좀 되거든요. 5일 네. 동안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금이 올라가면 그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유지가 되면 그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보통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많이 빠지거나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언급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분은 주식을 아는 겁니다. 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캐시우드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짐 크레머를 추적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좀 또 네. 애매해져요. 근데 짐 크레이머 저분도 엄청 오랜 기간 네. 방송을 쭉 해오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이 모르는 거잖아요. 또 내년에 갑자기 아크 인베스트먼트 저 이렇게 언급됐었던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혁신을 정말 대단하게 해서 네. 정말 뭐 제2의 테슬라를 또 발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글 올리셨지만 물리 확률이 90%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딱 그날 하루 5일치만 뺐기 때문에 짐 크레이머는? 예, 그렇죠. 근데 짐 크레이머 더 길게 보면 물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어쨌거나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삼았더니 네.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오늘은요 장이 네.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개인들의 문제였고 네, 네. 정확하게 우리가 S&P 500과 해치 펀드를 한번 비교해 보자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딱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네. 그 다음에 최근 한 30년 넘게 한번 조사해 봤더니 S&P 500은요. 지금 846% 네. 예, 약 27년 보면 되겠죠. 그 정도 수익을 보였고요. 반대로 해치 펀드는 624%. 그러니까 약간 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해치 펀드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네요. 예. 오늘따라 우리 부사장님은 목이 왜 이렇게 메이는 걸까? 왜냐면 제가 어제까지 네. 최근에 3일 연속 살인적인 스케줄. 세미나 하고 어제는 솔직히 자는데 네.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좀 예, 드시길 약간 좀 바라겠고요. 목이 잠긴 거를 지금 저기 지금 예. 푸주간 백정님이 저희 뭐 짐 크레이머 얘기도 하고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얘기도 했더니 저는 장우성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맞죠. 그거 결론은 그거죠. 맞다고요? 예, 결론 그건데 아니 근데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캐시우드하고 짐 크레이머를 얘기할 때는 네. 이미 그분도 알고 있는 거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분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네. 그거 싹싹 피해갖고 나름 좋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자, 맞아, 그런 계속 보겠- 포트폴리오는 바로 내일 내일 하는 강의죠. 좀 네, 이따 틈새 설명드릴 건데 광고. 하여간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근 10년 동안의 모습도 보시면 네. 이 결과 확연합니다. 그러네요. 보신 것처럼 265%대 60%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쵸. 해서 제가 보기에 이런 차이를 본다 그러면 반드시 해치 펀드로 더 잘 버는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한 수익 방법은
S&P 500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늘 그러네요. 얘기하는 야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나태한 거 아니냐 했던 그 비난받았던 S&P 500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난 네. 캐시도 좀 불안하고 징크레면 더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그냥 S&P 500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스파이 같은 ETF 그렇습니다. 사두면 뭐 그렇죠. 장기적으로 편안하다 이거죠. 예, 그렇죠. 편안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의 특징은 일단 기본합니다. 기본 수익률. 평균이니까. 예, 평균 100년 동안 네. 9.9% 연평균 네. 가져가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사실. 않죠. 9.9% 100년 동안 어떻게 법니까? 근데 투자하면 가만히 자고 있어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캐시우드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징크랩을 추앙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내일 오늘까지 미주미 투자 공간은 이야기 오늘 끝납니다. 밤 자정 끝납니다. 12시까지. 그래서 끝나서 저는 뭐 지금 오늘 가면 체력을 단련한 다음에 내일 네. 좋은 마음으로 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이따가 우리 이남 교수님 오시면 네. 강의에 대한 한 1분 정도만 아. 어떤 힌트가 있는지 네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내일 여러분 함께 합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또 와서 살짝 네. 진행을 하려고 오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도 좋고요. 이 강의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 달 동안 또 보실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해드리고 오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저희 온라인 세미나의 현장을 또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참 유리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다 볼 수 보입니다.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볼 수 네, 여러분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오전 10시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예약은요? 네. 미주미에서. 네, 예. 예약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유튜브 채널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생각을 했죠. 아,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아. 그게 돈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오전 6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가는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쉴 때는 인사이트 좀 깊은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걸 들어야 얘기할 되잖아요. 타이밍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 있으면 네. 제가 앞으로 준비할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시간대를 네. 저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 기준이 아니고요. 네. 한국 기준으로 그쵸. 쉬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내일 온라인 세미나 함께 하시잖아요. 네, 지금 자료 준비한 95% 네.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5% 채우는 네, 날이시군요.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해야죠. 살짝 좀 힌트 좀 잠깐 주세요. 크게 이제 네.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보다는 네. 내년 미국 시장은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많이 증가가 둔화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테마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구독 경제. 그래서 요즘 성공하는 모든 기업은 구독 경제 모델을 이미 채택했거나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를 하는 서비스 회사들도 다 구독 경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구독 경제는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이걸 잘하느냐. 두 번째는
내년장이 만만치 않다는 가정하에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족 기업, 패밀리 비즈니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비즈니스는 뭐 창업한 경우도 있지만 2대, 3대, 5대 이상 이제 미국 같은데 유럽에 이제 오래 경영을 해서 이 주인 의식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내가 소수주주면 그 배를 같이 타는 그 안정적으로 장기 그 항해를 떠난 듯한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그 증시에서는 뭐 마케팅 브랜드 이렇게 하면 조금 이건 우리는 뭐 저거는 그냥 비용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 브랜드라는 그런 그 전문 컨설팅사 자료를 토대로 제가 좀 수익률을 계산해 봐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온 기업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그냥 5%만 오늘 밤에 준비해서 내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한 3주 하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작업을? 엄청 오래 하셨어요. 뭐 숙제를 주시고 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그렇습니다. 이학년 교수님하고 장 부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자료를 또 만들고 계시고 내일 또 그 관련해서 쫙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지금 보니까 일단 내년 시장에 대해서 앞서서도 좀 만만치 네, 않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망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실적이 좋다라는 베이스는 모두 깔고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뭐 기업이익이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작년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있는 탓도 있지만, 근데 네. 이제 내년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익이 급격히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보는 것인데, 2021년 금년에는 한 50% 정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8% 증가로 급격히 둔화가 되고, 2023년에는 5%. 그래서 이제 증시는 증가율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년이 이제 만만치 않은 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은 이제 증가율이 이것보다 좀 낮았습니다. 금년에 한국은 올해 한 8, 90% 증가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월가에서 화제가 보통 미국의 이제 뭐 대표적인 증권사가 JP 모건, 골드만, 모건 스탠리 하잖아요. 근데 JP 모건은 약간 뭐 저도 거기 일한 적이 있지만 약간 그 믿음이 가는 그 큰형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는 두루두루 모든 거를 잘하는 아주 똑똑한 그런 증권사고 골드만은 진짜 돈은 잘 버는데 뭔가 좀 독사여서 뭔가 그냥 숨겨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조금 이제 골드만이 딜을 하면 그 기관 투자가 항상 의심을 해요. 뭔가 딴 게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JP 모건을 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양대 축이 그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인데 이 양대 회사가 내년 전망을 상당히 지금 완전히 틀리게 지금 전망을 해서 이게 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골드만은 이제 S&P 지수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9%, 한 10% 정도 주가 계속 오른다. 이제 특히 상반기에 좀 많이 오른다고 보고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이제 몇 달 전부터 좀 베어리시하게 좀 비관적으로 바뀌었는데 몇 주 전에 나온 내년 전망 자료를 봐도 다시 그 의견을 재강조하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S&P 지수가 한 6% 하락한다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골드만 의견은 금년에 이제 주가가 한 25, 6% 올랐는데 그 올라간 부분은 거의 기업이익 증가율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S&P 기준 퍼가 22배였는데 지금도 22배예요. 그래서 주가 올라간 부분은 순수하게 순이익 증가율인데 내년에도
기업이익 증가가 8%, 골드만은 내년에 미국 기업이익이 한 8% 증가한다고 그 다음에 2023년은 4% 정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이제 지수가 내년에 한 9% 오르고 기업이익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우리가 1% 더 받으니까 총 수익률은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높은 퍼가 지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S&P 기준 퍼가 22배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이 되게 중요한 가정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내년에 올라도 뭐 급격하게 급등을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여서 자금들이 증시로 계속 들어올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골드만의 가정이고. 모건 스탠리는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에 대해서 그 의견은 비슷합니다. 골드만하고. 근데 가장 틀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내년 말까지 S&P 지수가 지금 한 4,700이죠. 그렇죠. 근데 4,400까지 한 6, 7% 떨어진다고 보는데 금리가 결국 올라가면 시장의 밸류에이션 퍼가 지금 22배가 유지가 못 된다.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레벨 다운 된다. 그래서 퍼가 뭐 19배가 되든 22배가 되는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리랑 시장의 퍼는 거꾸로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저금리로 금리가 내려오면서 퍼가 올라갔죠. 이제 앞으로 금리가 거꾸로 올라간다면 시장의 퍼는 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미드 사이클에 우리가 이제 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은 좀 낮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경기 민감주의 그 밸류에이션이 그 이익의 정점에 가면 퍼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이제 몇 달 지나 보면 알겠죠. 어디가 맞았는지. 근데 결국 내년 증시의 관건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인데 얼만큼 빨리 금리가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이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퍼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은 뭐 한 5에서 10% 뭐 그러니까 한 자릿수 증가를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는 컨센서스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엇갈린 아이비들의 의견을 보고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다들 하실 거예요. 물론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누구는 오른다 그러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하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마인드를 잡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재밌죠. 항상 우리가 생각한 거랑 틀리게 네.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니까. 근데 골드만은 제 기억에 30년 동안 항상 불마켓을 기본적으로 견지를 해왔고 그것의 일환인 것 같고 주식은 보통 그 주식 비즈니스는 모건 스탠리가 좀 더 잘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투자 전략과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증권회사 전체의 뷰라기보다는 투자 전략과 개인의 의견이니까 저희가 그냥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내년은 주가가 일방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일 것 같다. 좀 챌린징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요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할머니식 투자 노하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Grandma Approach in Investing이라고 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뭐 시장이 좋아서 많이 돈 버셨고 특히 저희 그 3%가 많이 미주미가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아는데 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외국 투자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많이 찾아오면 그 내무리 제가 영어 이름이 내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무리를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얘기하고 기업 방문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뭐 일주일 스케줄을 잡고 기업 방문을 다니는데 VIP 고객이면 제가 같이 다녀요.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 사실은 너희 회사가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종목 말고 너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무슨 종목을 사겠냐 숨겨진 것을 좀 한 종목 얘기해달라. 보통 그게 영어로 이제 grandma approach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의 그 기준은 그 회사가 확실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당신도 그 제품과 서비스를 잘 알고 사용하고 두 번째는 제품이 아주 뛰어나서 이익이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엉뚱한 짓을 할 일이 별로 없다. 거버넌스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를 하건 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거든 지구 반대편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되게 많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돼야 되고 왜냐하면 환 리스크도 있고 영어로 정보 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는 것만큼 애플을 많이 알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애플이 편한 종목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 얼만큼 외국 투자가가 한국을 투자할 때 분석을 하냐 하면 타이거라고 90년대 제일 전설적이었던 헤지펀드의 파트너가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 왔을 때 그 당시 자기네가 국민은행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국민은행 은행장보다 그 은행을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가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투자하는 것에 리스크가 숨겨진 리스크를 좀 더 항상 고민하고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지금 다음 그 문장을 보면은 옳은 종목에 막차 타지 말자라고 하면서 앞서서 저희가 그 장 부사장님이 잠깐 언급했었던 아크 ETF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잠깐 화면 네.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투자에 그 충분히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모멘텀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크의 그 캐시 우드는 옛날에 그 이분이 이제 얼라이언스 캐피털 전에 직장이었을 때 저희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좀 아는데 네. 이분은 리서치를 깊이 해야 되는데 방송 나오느라고 언제 리서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펀드 운영하는 거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진지하게 리서치를 하는지.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 젊은 사람들 그때 제가 만나보니까 올해 연초에 상투를 잡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아크 ETF 같은 경우는 금년에 30% 가까이 빠졌죠. 고점 대비. 그리고 좋은 종목을 샀는데 너무 빨리 판 경우도 있어요. 넷플릭스가 금년 9월까지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로 올랐는데 그렇죠. 개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답답해서. 이런 것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우리 장 부사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기술주는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업종인데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하면 진짜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의 이게 그 기업의 그 업종별로 마진 수익성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 부침이 가장 심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그 사업의 비즈니스가 리스크가 큰데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또 3배를 한다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too much 조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기업을 우리가 고르고 덥석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사기보다는 주가는 항상 조정을 또 받거든요. 1-20% 조정 항상 있으니까 기다리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장이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아니 여자가 투자를 더 잘하냐? 근데 이건 약간 뭐 성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성향. 어떤 성향? 근데 남성 중에서도 좀 꼼꼼하거나 좀 디테일하거나 차분하거나 이런 성향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여앵커님도 아마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여자지만 살짝 남성적인 남성같이. 그런 네.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팩트고 네. 학문적인 이제 리서치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1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이제 2분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Boys Will Be Boys.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되게 화제를 일으켰고 그런데 이제 남성이 여자보다 과도한 주식시장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너무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내가 잘 알아. 나 말고 누가 알겠어. 그래서 오버 컨피던스라고 그러죠. 과도한 자신감으로 수익률을 해치고 그다음에 이제 피델리티의 지금 이제 그 회장 CEO인 에비가일 존슨이라고 그 창업자 따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오너인데 이분도 여성이 실제 겸손하게 투자를 한다. 항상 자기를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항상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모르는 기업을 남들이 누가 얘기했다고 따라가서 무작정 덥석 사는 건 되게 리스크가 많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마켓이니까 시장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하는 세 가지 사항이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갖고 투자를 임하자. 그다음에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야 이거 제품이 틀림없다 그렇게 느낄 때는 그 회사 주식을 사도 좀 비싸게 사도 좀 기다리면 또 예.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이니까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그 펀디멘털한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한테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사실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좀 이런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네. 있었는데 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 굉장히 그렇죠. 또 관심 많이 가져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이 브랜드가 이미 상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너무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라고 들었기 있습니까, 때문에 집에? 이 신발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신발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신발을 모티브로 삼은 또 국내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신발이 아, 있어요. 오늘 이남우 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실 기업이 올버즈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환경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시다면. 그렇죠. 네. 예, 좀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All Birds라고 그냥 그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그 티컬 코드가 BIRD, All Birds니까 새밖에 없네, 온통 새네. 이제 제목이 회사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이 회사의 그 운동화 아니면 이제 기능적인 신발의 소재가 다 친환경 소재만 씁니다.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 달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IPO 때 되게 핫했습니다. 그래서 IPO 그 원래 보통 그 레인지를 주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 프라이싱이 됐고 15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급등을 해서 32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익이 안 나는 기업도 주가 많이 빠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한 20달러까지 빠져서 지금 시총이 3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운동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상장되기 전에. 네.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그 룸메가 미국인인데 이 친구 애플을 다니는데 이 신발이 6개 정도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선 저도 이제 직구로 주문을 얼마 전에 했는데 네. 요즘 배송이 늦어져 갖고 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가로수길 그래서 제가 매장인데. 그래서 답답해서 가로수길 네. 매장에 직접 갔습니다. 여기 사진 계속 띄워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어도 보고 그 저희 그 둘째 아들한테도 그 혹시 있냐 그랬더니 두 네. 켤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선 진짜 인기가 있는 기능성 친환경 소재고 그래서 저는 느낌이 신발에 약간 테슬라 같은 왜냐하면 테슬라 투자하는 가장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가 이제 그 매연가스를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버즈가 그 미국에서 보면 그 셀러브리티 사이에 되게 그 인기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 그래서 뭐 유명하잖아요. 헐리우드 연예인들도 많이 신고, 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특히 전문직 사이에 아주 인기가 있어서 레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 신는 것도 목격이 됐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이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지성인 전문직 좀 약간의 고가긴 하지만 그런 쪽에 이제 포지셔닝이 돼 있고. 실리콘밸리 직원용 신발로 유명하다. 이런 댓글도 네네네 맞습니다. 올려주시네요. 네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면 많이 이거 신고 다닙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국내에는 보니까 네. 매장이 한 군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그 동안은 이제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다이렉트 컨슈머가 한 90%인데 매장을 오프라인을 열기 시작해서 전 세계 35개인데 이제 한국에 이제 딱 하나 네. 이제 열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강조를 하는 게 2016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한 분도 재미있어요. 약간 나이키 그 창업 스토리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나이키가 Phil Knight이라는 오레곤의 육상 선수가 그 코치랑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그 오버스는 그 뉴질랜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본인이 네. 직접. 근데 자기가 운동화를 아디다스, 나이키를 신었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브랜드가 뭐 많이 붙어 있고 로고가 붙어 있고 좀 그래서 자기는 아주 심플한 친환경 재료를 갖고 운동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실제 한 5년밖에 안 됐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약간 따뜻한 그 겨울에 신는 운동화는 메리노 울을 네. 갖고 운동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금 얇은 신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무를 목재를 갖고 재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신발의 밑에 그 깔창이라 그러죠. 네. 그 이제 그 부분은 플라스틱 대신 사탕수수를 쓴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 제조 과정에 있어서 그 CO2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조금 배출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써서 아주 이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 전문직한테 되게 어필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직구를 기다리다 못해서 얼마 전에 매장을 가서 사서 좀 신어봤는데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보통 요 스니커즈 요 라인 울로 만든 라인을 많이들 신으시는데 요 신발이 한 지금 정가로 13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럼 나이키 대비해서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많이들 비슷하네요? 이제 나이키의 브랜드를 사는 경향이 많아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요 비슷한 라인을 신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발이 되게 편해요. 네, 편하고 일단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투자할 때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아니 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아직 역사가 짧은 회사니까 이 회사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2억 2천만 달러, 금년 상반기는 1억 5천만 달러. 그래서 올해 뭐 한 해 전체를 보면 한 뭐 4천억 정도 매출액을 올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매출액이 지난 2년 동안 연 32%를 성장했는데 이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나이키가 매출액이 50조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룰루레몬이 매출액이 한 5조 원. 근데 뭐 나이키랑 직접 비교하는 거는 뭐 타겟하는 고객도 틀리고 룰루레몬하고 비교를 하면 앞으로 뭐 여러 배, 수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지금 아직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적자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51%로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모의 경제에 달하지 못해서 판관비나 뭐 이런 비용,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를 못해서 그렇지 결국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 급증을 하면 이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버즈의 매력 5가지로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틈새 시장에서 아주 뛰어난 브랜드를 구축을 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만 원이면 뭐 비싸긴 하지만 뭐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산 사람이 다시 찾는 그 재구매율이 43%입니다. 원래 회사의 가치를 따질 때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구독 경제 비슷하게 직접 고객한테 판매하는 다이렉트 커스터머 비중이 거의 90% 되고 저도 살 때 영수증을 안 주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영수증을 주겠다. 그것도 고객하고 이제 접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죠. 그다음에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ESG 펀드들이 살 종목이 진짜 순수한 그 환경 관련된 종목이 많지 않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파타고니아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ESG 펀드들이 지금 뭐 아마 제 생각에 그동안 많이 산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보면서 요 신발 예쁘네, 저 신발 예쁘네 하면서 이렇게 상품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테마와 그리고 상장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또 올버즈 신발 업계 약간 테슬라라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기룡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강의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정까지 저희가 네. 이 이벤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분도 놓치고 싶지 않네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교수님도 입으셨네요? 아유, 옷이 네. 좋습니다 이게. 근데 아쉽게도 이게 비매품이라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기 쉽지 않죠. 네. 부사장님을 엄청 좋아하시면 되는데 혹시 뒤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네, 앞서서 오프닝 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아, 뒤가 네. 잘 나왔습니다. 지금. 네, 예. 미주미.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덥네요. 혹시 한번 입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아니, 엄청 따뜻해요. 아니요, 네. 부사장님이 살이 찌셔서 그런 거죠. 저는 제가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딱 좋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아 근데 제가 약간 서운한 게 네. 그 부사장이 저한테 어저께 그랬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이 그 열리지 않아갖고 네. 할 얘기 없으니까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시라고. 근데 지금 10분 남았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저한테 지금요? 저는 준비 엄청 하고 왔거든요. 아 큰일 죄송해요. 났습니다. 예. 이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저도 올버즈에 네. 빠졌습니다. 원래 좋아하셨다면서요. 저는 비싸서 못 샀고 저희 아들이 이걸 신죠. 아. 근데 저희 아들은 밴쿠버에 있거든요. 네. 저희 사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엄청 가볍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도 엄청 그 친구들 엄청 러닝을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 친구 표현하면 비 오는데도 러닝하고 하면 또 바로 마르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소재가. 계속 이걸 다 쳐다보죠. 근데 가격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웬만하면 100불 훅 넘어갑니다. 네, 이게. 10만 원 중후반대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신발이 되게 편한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상장한 거 몰랐어요. 저도 얼마 몰라요. 전에. 예, 예. 근데 신발은 좋습니다. 예, 편해요. 근데 이게 로고가 없어갖고 보면 멀리서 보면 어떤 신발인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부사장님. 진짜 명품 예, 로고 예. 편이야. 아 부사장님 예? 지금 실망입니다. 왜요? 로고 따질 때가 아니죠. 저희 옷에 로고가 있습니까? 그거 없죠. 없고 제가 사실 매일 자주 입고 다니는 검색 재킷 있죠. 네. 다 말씀 안 하면 모르잖아요. 룰루레몬. 룰루레몬인데 룰루레몬의 로고가 진짜 콩알맞게 제 등 뒤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건 누가 그 진짜 좋은 제품은 소재로 예 승부를 보고. 그거 부사장님 신발이나 나이키 크게 써 있는 거죠. 네. 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또 깊은 대화 나눠봐야죠. 네, 유럽 얘기 잠깐 해드리면 유럽은 이제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7천여 명씩 사망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 팩트입니다. 한때 제일 많았을 때 16,000명 정도 갔으니까 이제 절반을 줄었지만 7천여 명도 엄청난 거고요. 여기 표시된 거가 여기 유럽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진한 파란색인데 이게 부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분이 여전히 유럽에서 돌아가고 계신 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전히 현재 진행이 맞고요. 유럽의 주요 국가의 확진자 수입니다. 제일 위가 오스트리아가 많이 늘어났죠. EU 전체가 되겠고요. 그다음 미국이나 영국은 여기서 약 안정돼 있어요. 조금 늘어났지 여전히 안정돼 있고요. 네덜란드 이런 데가 늘어났고 독일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늘어나도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 영국이나 이런 쪽은 아직 안정돼 있다. 물론 어떻게 현재 진행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말씀드려 걱정을 한도 없이 걱정할 수 있으나 걱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유럽도 사상 최고가 추이로 계속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그렇죠. 팩트가 되겠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주요 국가 영국, 프랑스 등등 있는데 프랑스가 이제 노란색 제일 위가 되겠는데요. 프랑스가 26.6%고요. 물론 각국의 자기네 화폐 단위로 나온 거죠. S&P업이 27% 때문에 거의 도끼 객긴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거의 많이 올랐어요. 프랑스에 가장 많이 올라간 1위 기업은 아시다시피 명품 그 회사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영국이 11% 약간 부족했지만 영국은 에너지 대란의 주범이고 브렉시트에 지금 역풍 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네. 영국이 조금 부진했죠. 상대적으로 다 좋았어요. 쉽게 해서 이머징 마켓보다 다 좋았다라고 일단 이게 팩트가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각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그냥 상식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SA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독일 기업인 걸 모르시는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전 세계 3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1,577억 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83위의 사이즈가 되고 있고요. 주가는 뭐 최고가에서 약간 쉬는 그 정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가 바로 그 기업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아마 내일 아마 이남우 교수께도 이런 얘기 좀 해주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전 세계 18위입니다. 4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난 거기 뭐 아직 살 형편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가로수길에도 있고 홍대 앞에 와 있는 세포라 있죠. 세포라가 얘네 건 걸 아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세포라? 네, 세포라가 이제 화장품을 파는 곳인데요. 세포라도 여기 거죠. 다음은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1위로 올라섰죠. 작년 올해 걸치면서 1,747억 달러, 전 세계 72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 시장도 괜찮다. 다만 유럽의 주식 투자, 미국 주식도 아직 안 해보셨는데 미국 주식 쉽진 않아요. 다만 한번 해보신 분은 그 옆 나라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각 그 나라의 화폐로 사고 유로하면 유로, 파운드면 산 다음에 그걸 갖고 거래하는데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활성이 안 돼 있고 또 다시 약간씩 변동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비쌉니다. 비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국 주식하는 모든 증권사가 유럽을 하진 않습니다. 몇 개가 빠지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대형 증권사는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수수료가 미국보다 약간 비쌉니다. 할 수 없어요. 비싸죠, 비싸죠. 약간 비싸고 어떤 기업들은 하지만 온라인으로 안 되는 곳이 있고 전화로. 네, 그런 데가 전화로? 있고요. 이건 각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HTS는 되지만 MTS에 아직 잘 안 되는 기업이 있고 이게 다 있지만 살 수는 있어야 돼.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유럽의 명품 그리고 ETF 같은 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GLUX 같은 것도 그 프랑크푸르트나 그런 데 상장돼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유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듀얼 리스팅, 그러니까 복수에 상장되는 게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질문하신 분 계시던데 딴 쪽에서 어떻게 알리바바 같은 게 미국, 홍콩에 같이 상대 있잖아요. 유럽에 똑같은 회사인데 뭐 어떤 거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뭐 런던 다 같이 되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이태리에까지. 그래서 이거는 편한 거는 가장 거래가 많은 데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본구에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기업은 또 그 특정한 국가만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클레어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태리만 상장돼 있어요. 이태리. 예, 그래서 그게 약간 다르지만 다들 웬만한 다 유로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재밌네요 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연말 내지 내년에 전망을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탑니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탑니가 4,800에서 4,900까지 연말에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왜 좋게 보느냐? 내년에 초에 5,000포인트 쉽게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제명된 거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다. 그리고 엄청난 현금성 자산이 현재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 친구들이요. 그건 기업이나 개인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라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최소한 주식을 안 하더라도 소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최고는 이분이 얘기한 건 에너지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에너지뿐만 아니라 빵 주식이 좋고 금융주가 좋은데 특히 내년에도 금융주가 에픽센터 중에 에너지가 내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분의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어떤 코로나19나 이런 거 더 해소될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생기는데 소위 공급 사이드가 이분 생각은 couple of years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1, 2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다시 늘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올라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주도 비슷하게 좋아하고 있는데 금융주가 어찌됐건 추세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누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 그리고 빵에 대한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드리고 외전에서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 한 2, 3일 떨어지다가 어저께 그저께죠. 어저께죠. 우리나라 시간 어제 새벽에 마감됐는데 조종기 어떤 주식을 좀 먼저 좀 다시 채워둬야 되는 것인데 7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7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의 시각을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주식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어저께 예를 들어들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떠들 때 와서 그냥 단체로 혼날 때 있잖아요. 그럼 조용한 친구도 조용하게 공부했던 친구 억울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주가 하락 시기에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같이 덩달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조정을 같이 보이는 기업이에요. 그 원칙인데 그거는 말로 쉽죠. 내피셜론을 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근거를 숫자로 제시합니다.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올해 이번 분기에 발표한 기업. 두 번째는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한 기업. 그러면서도 이번 시장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상승을 약간 주춤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도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다른 주식들보다 먼저 원래 위치를 회복할 거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말이 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냐 하는 거는 자기네가 통계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공개 안 하죠. 그래서 이걸 발표한 거가 자기네가 7개를 먼저 얘기해 봤는데 이건 제가 종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알파벳이 많이 떨어진 게 없어요. 사실. 3,017달러가 장중에 갔다가 2,900달러 초반이었는데요. 그게 올라가다 조정 보인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진 게 하나도 없죠.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네트워킹 회사입니다. 이거 이런 거가 있겠고요.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는 PANW인가 PANW인가 뭐 그럴 겁니다. 심볼이요. 심볼 맞습니다. 맞죠. PANW. 예.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로 보면 항상 누구나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특이한 거 로블록스가 들어갑니다. 이분은 로블록스 워낙 좋아합니다. 이분이요. 그리고 AMD 엔비디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벌써 어저께 AMD는 사상치 효과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실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진짜 준비한 건 10분에도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저희가 그 올버지 같은 거 얘기 안 했지만 특히 제가 내일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거죠. 하여튼 신규 상장한 주식의 투자 성과와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는 나름 준비해 보겠고요. 하여튼 오늘까지인가요?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내일 네. 뵙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매번 금요일 시간마다 이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면 또 다른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그러네요. 못해가지고 그러면 예. 두 분 같이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같이 앉아서 주거니. 그럼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다. 예. 격차가 제가 너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럼 피하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내일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예.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은 저희가 이제 휴장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네. 미국 시장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깊게 할 수 있어서 또 네. 좋았던 것 같은데 좋았습니다. 네. 이게 확연히 갈리네요.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보통 저희가 한 23,000까지 넘는데 오늘은 18,000분만 계세요. 그러니까 한 3,000분은 미 시장 안 열렸으니까 자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그 미국 시장도 똑같이 매일 보셔야지 이게 네네. 흐름이 이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많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는 휴장 때도 열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열일하러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